2015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인근의 한 주유소 앞에서 한 쌍의 커플이 말싸움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진 남자친구 마이클 슬레저는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여자친구 주디 말리노프스키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더니 정말 피할 새도 없이 그녀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아이, 왜 그래? 제정신인가요? 아, 여기 제정신인가요? 오늘 몇 번 하는 거? 제정신이 아닌 사람만 모아놨지만 정말 너무하죠. 아유, 왜 그랬을까요? 당시 31살이었던 여자친구 주디는 이 화재 사고로 그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약 80%나 화상을 입고 맙니다. 2년간 무려 6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며 정말 지옥 같은 투병 생활을 이어나간 주디. 그 와중에 남자친구인 가해자 마이클은 실수였어요. 담배 피우다가 그만 여자친구한테 불이 붙은 거라고요. 아니 내가 설마 일부러 불을 질렀겠어요? 라면서 뻔뻔한 변명만 했고요. 이렇게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인면수심의 범죄자 마이클은요. 다음 해인 2016년 12월 재판에서 단지 방화와 폭행 혐의로 11년의 형만 받게 됐습니다. 11년형으로 끝날 일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형량을 떠나서 반성하지 않는 인간에게 응. 저렇게 정말 가벼운 처벌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러던 중 주디는 결국 2017년 6월 33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살인자야, 살인자. 살인자지. 살인자네. 이미 살인자예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올 7월 마이클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을 다시 법정에 세운 건 다름 아닌 사망한 그의 전 여자친구 주디.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디를 보살피던 의료진과 가족들은 그녀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살인사건 기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2017년 1월 검찰 수사관들은 병원 침대 옆에서 주디의 법정 선서와 증언을 녹화했고요. 힘겹게 이어진 증언은 겨우 2시간 끝에 모두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냈네요, 그래도. 세상을 떠나기 전 힘겹게 낸 주디의 목소리는 미 전역의 안타까움을 자아냈고요. 그리고 이 생전 촬영한 비디오 증언을 채택하고 허락한 오하이오주에서는요. 사망한 여자친구의 이름을 따 주디의 법이라 명명, 형사재판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18년 미국 텍사스. 남자친구 레온과 여자친구 발레리는 각자 전 연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들이 새로운 사랑에 걸림돌이 된 건데요. 갈아타기라고들 이제 하잖아요, 그죠? 뭐 진짜 사실 연인 사이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매너긴 한데 일어났군요, 저런 일이. 네. 어떻게 전 연인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끝에 한 가지 막장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안 돼.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발레리의 전 남편 맥과 레온의 전 여친 메간의 살인을 의뢰한 겁니다. 며칠 후 살인 청부업자는 총을 맞고 머리와 몸에 피가 흥건한 맥과 메간의 살해 증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이제 방해물은 제거됐어. 아무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없어. 사랑해, 달링. 이렇게 행복한 새 출발을 꿈꾸던 레온과 발레리. 그런데 그때 띵동! 두 사람을 찾은 불청객이 있었으니 왜 넌 죽었잖아. 현관문을 열자 죽은 줄 알았던 발레리의 전 남편 맥과 레온의 전 여자친구인 메건이 멀쩡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맥과 메건이 두 사람을 살린 건 다름 아닌 살인 청부업자였습니다. 헐. 알고 보니 레온이 처음 고용했던 청부업자는 돈만 받고 그냥 날랐습니다. 그러다 한 지인에게 이 일을 하소연했는데 그 지인이 살인 청부를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그 지인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살인을 청부한 레온 커플을 잡을 계획을 짠 겁니다. 결국 레온과 발레리는 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붙잡혔고요. 재판을 앞두고 잠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던 여자친구 발레리는 사람들은 날 괴물이라 생각하겠지? 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남자친구 레온은 현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요. 부디 이제라도 정신 차렸기를 바랍니다. 마성 드라마 빼앗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3위 공개합니다.
2016년 이슬람 무장단체 IS에 주둔진 시리아 라카. 자, IS는 시리아 정부군과 미군 연합군 때문에 항상 삼엄한 경계에 있었는데요. 이곳에 사는 중년 여성 레나 알카셈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 자신의 21살 아들이 IS 요원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아, 미국 군인들이 온대. 오면은 우리 다 죽을 거야. 엄마랑 같이 도망치자. 어? 엄마, 그 소리 한 번만 더 해요. 진짜 엄마도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알카셈은 도망치자는 어머니의 말 때문에 언쟁을 벌인 뒤 IS 측에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 변절자는 네가 직접 처단해. 자, 이렇게 아들에게 엄마 레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 뒤 고민도 없이 아들 알카셈은 총을 챙겨 나갔고요. 어머니는 이교도다. 변절자를 처형하겠다. 라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어머니를 죽인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전 세계 막장 사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제 1위 두 기사만 남아 있습니다. 후보 만나볼까요? 너만 없으면 돼. 미친 사랑의 최후. 슈퍼스타의 추악한 사상. 마성 드라마 뺨치는 글로벌 막장 사건 19. 저 전현무의 1위 후보 나갑니다. 2016년 5월 영국 런던의 한 아파트. 한 여성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는데요. 곧바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여성은 흉기에 온몸이 무자비하게 찔려 싸늘한 주검이 된 상태였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네 아이의 엄마였던 사이마 칸. 아니, 뭐 내 아이의 엄마를 도대체 누가 그런 거예요? 뭐 원한 관계에 의한 살해인가요?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또 살해를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최근에 원한 받을 일이 있거나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요. 언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꼭 잡아주세요. 사이마 칸을 잔인하게 죽인 범인은? 그 비극은 2년 전 시작됐습니다. 자기야. 조용히 해. 와이프 있어. 아주 들킬까 봐 무섭지? 언니야 나야? 아, 이거 뭐야. 자, 슬슬 냄새나죠? 아, 이거 뭐야. 냄새나죠? 자매. 언니 사이마 칸의 동생 사바 칸과 형부 히피즈 리마는 무려 4년간 몰래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생 사바 칸은 결국 형부의 아이까지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대답은 그 아이는 태어나선 안 돼.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를 결국 저 세상으로 보낸 동생. 게다가 나 이제 언니에게 돌아갈 거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우리는 없던 일로 하자. 언니는 리만의 아이도 낳고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가만 안 둬 없애버릴 거야. 이 말이 더 충격적인데 언니 배신해놓고 내가 그걸 못 가졌다는 그 배신감이 더 컸던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악마죠, 악마. 그리고 2016년 5월 늦은 밤 언니에게 전화를 건 사바칸. 언니, 애가 엄마만 찾는다. 엄청 우네. 얼른 들어와. 동생 말을 듣고 황급히 집에 온 언니. 그런데 그때 언니를 기다리고 있던 건 끔찍한 흉기를 들고 있는 동생. 미친 사랑에 눈이 먼 동생은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언니에게 칼부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경찰들에겐 뻔뻔하게 눈물로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던 동생. 그녀를 수상하게 여겨 집을 수색한 끝에 동생 사바의 방에서 흉기를 찾게 되면서요. 그녀의 악랄한 범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언니를 죽인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감옥에서도 동생의 집착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해 주시죠. 네. 미국 대표 R&B 슈퍼스타. 지난 26년간 무려 6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한 살아있는 레전드 R. 켈리. 그런데 투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R. 켈리는 한 여성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들 도망 안 치게 잘 가르쳤지? 깨끗이 씻겨서 내 방으로 데려와. 이게 또 뭔 소리야? 자, 이 사건은요. R. 켈리에게 2010년부터 무려 5년 동안 감금당했던 3명의 여성. 체르 맥, 키티 존스, 아센트 매기가 폭로를 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미 전역을 투어한 알켈리는 공연이 끝날 때마다 공연을 보러 온 팬들 혹은 가수 지망생들 중 10대 혹은 20대 초반 여성들만 골라 너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줄게 하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여성이 그녀들을 가로막았습니다. 핸드폰 내놔. 그리고 옷은 저기 타이츠만 입어. 소녀들을 알킬리의 성노예로 만드는 댄마다, 밀실의 엄마라고 불리는 여자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고백에 따르면요, 실제로 애틀란타와 시카고에 있는 알켈리의 집에선 소녀들을 소위 알켈리의 성노예로 만드는 강제 집단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대, 20대 여성들을 집에 감금시켜놓고 일명 켈리의 법칙으로 통제. 몸에 쫙 붙는 조깅복만 입게 했고요. 먹는 것, 목욕 시간, 잠자는 시간. 만약 이를 어길 시엔 알켈리에게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mother, father. 알켈리의 이런 폭력적인 소아 성도착증은 과거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2002년 2월 켈리와 14살 소녀의 성관계 영상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알켈리는 아동 포르노 제작 등 14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하지만 영상 속 미성년자들의 신원이 확실치가 않아서 무죄로 풀려났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부적절한 성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알켈리.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들의 폭로도 속출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알켈리는 제 사생활일 뿐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라며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데스크 김태원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원입니다. 오늘 기사들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막상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한 입장으로서도 이건 좀 심하다. 이제 내가 취재했다면은 이제 기자 접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심한 사건들도 있더라고요.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1위 기사는 슈퍼스타의 추악한 사생활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 사건으로 굉장히 좀 유명했는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좀 피해자들을 위해서 더 큰 파장과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리랜서데스크 김태원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